오늘의 사연은 일본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작은 언어 소동으로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한자를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뜻밖의 문자를 꺼내들었죠. 그냥 이게 더 쉬우니까요. 그들이 선택한 건 일본어도 영어도 아닌 한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유행이라 했고 누군가는 전통을 흔드는 위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읽고 싶었던 아이들, 쓰고 싶었던 노인들, 그리고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10대들이 왜 한자를 포기하고 한글을 택했는지 지금부터 한 언어학자가 추적한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라 켄타로라고 합니다. 도쿄대학교 언어문화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죠. 52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언어 현상을 연구해왔지만 이번만큼 놀라운 경험은 없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연구실에서 언어학 논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연히 소셜미디어를 열어봤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 사용 패턴을 관찰하는 게 제 취미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했어요. 진짜 다이스키 해버렸다. 야바이엔데 어떡하지? 처음엔 한국인이 일본어를 섞어 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뭐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됐어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일본 10대와 20대들이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모습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복도에서 후배 연구원 사토를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해봤어요. 사토 씨, 혹시 한본어라는 말 들어봤어? 한본어요?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일본어를 한글로 쓰는 거야. 사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그날 밤 저는 이 현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해보니 한본어라는 신조어가 이미 등장해 있었어요. 한글의 한과 일본의 본을 합친 단어죠. 실제로 일본어 모어 화자 중 10대, 20대 여성 집단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2020년대 들어 유행하고 있다는 자료도 발견했습니다. 야바인데나 진짜 소래나 같은 표현들이 은어처럼 사용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그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한국어 단어를 섞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본어 문장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 동료들에게 이 발견을 공유했어요. 일부는 흥미로워했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유행일 것이라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라 교수님, 그냥 젊은이들의 장난 아닌가요? 선배 교수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50년 넘게 언어를 연구해온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언어사에 기록될 만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본어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의 배경에는 분명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SNS를 더 깊이 탐색해보니 한본어를 사용하는 젊은이들 사이에는 특별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마치 암호처럼 서로만 알아보는 표현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사용자들을 만나야 진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현상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발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한본어 현상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SNS 게시물들을 분석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가장 활발하게 한본어를 사용하는 건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특히 세타가야구 일대의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왜 하필 한글일까? 처음엔 단순히 K-팝 열풍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한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게시물을 보면 한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일부러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강을 써야 할 곳에 벤쿄라고 쓰는 식이었죠. 이건 한자를 피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야. 더욱 흥미로운 건 이런 글을 쓰는 학생들이 일반적인 한국어 실력과는 별개로 한글 자체의 표기법에 능숙하다는 점이었어요. 받침 사용법도 정확하고 한국어 문법은 틀려도 한글 표기는 완벽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더 깊이 파다 보니 희나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가 눈에 띄었어요. 이 학생이 한본어 표현들을 만들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희나의 게시물들을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학교에서 한자 시험 또 있대요. 진짜 싫어해버리겠어요. 유유.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한글 연습했어요. 오늘 배운 건 괜찮아 어떻겠어요? 우치 선생님이 한자 외우라고 하는데 나는 한글이 좋아요. 이 학생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한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쉬운 글자였던 거죠. 저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어요. 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쿄대학교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한본어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교수님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유유.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 언어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워서요. 혼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세타가야에 있는 카페에서 희나를 만났습니다. 17세 고등학교 2학년 나카무라 희나였어요. 생각보다 차분하고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진짜 연구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있는 언어 현상이 정말 신기해서요. 희나는 처음엔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궁금해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엔 그냥 재밌어서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랑 한국 드라마 보다가 한글이 예쁘다고 해서요. 그런데 왜 일본어를 한글로 쓰게 됐어? 희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외워도 까먹고 읽는 방법도 여러 개라서 헷갈리고요. 그런데 한글은 배우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일주일이요? 네. 한글은 규칙이 간단하거든요. 자음과 모음만 알면 모든 글자를 쓸 수 있어요. 한자는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하는데 희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현상의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한글은 한자의 복잡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였던 거예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같이 써보니까 재밌대요. 특히 한자 못 쓰는 친구들이 좋아해요. 한자 못 쓰는 친구들이 많나요? 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반만 해도 절반 넘게는 한자 쓰기 싫어해요. 읽을 수는 있는데 쓰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자국의 전통 문자인 한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한글로 쓸 때 기분이 어때요? 뭔가 내 글자가 된 느낌이에요. 한자는 어른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려운 글자 같은데 한글은 제가 선택한 글자거든요. 희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자유와 선택의 상징이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더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현상이 개인적인 선호를 넘어서 세대적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희나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현상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볼 계획을 세웠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세타가야 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 미리 교장 선생님과 약속을 잡았어요. 도쿄대학교 교수라는 타이틀이 큰 도움이 됐죠. 언어 현상 연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교장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표기법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아서요. 교장 선생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수업방해는 하지 말라는 조건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희나에게서 들었던 옥상으로 향했어요. 학생들이 한글을 연습한다던 그곳 말입니다. 옥상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10명 정도의 여학생들이 둥글게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글 연습장이었어요. 아, 오, 우. 한 학생이 모음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희나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안녕하세요. 혹시 방해됐나요? 아니에요. 친구들아, 이분이 우리 한글 공부하는 거 연구하신다던 교수님이야. 학생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교수님, 진짜 우리가 신기한가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현상은 언어학계에서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희나가 친구들을 소개해줬어요. 사쿠라, 아이리, 유이, 미사키 모두 17세였습니다. 우리 매일 여기서 한글 공부해요. 사쿠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희나가 처음 가르쳐줬어요. 한국 드라마 보다가 자막 없이도 읽고 싶다고 해서요. 아이리가 답했습니다. 유이가 자신의 공책을 보여줬어요. 정성스럽게 쓴 한글 연습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뻐서 따라 썼는데 생각보다 쉬워서 놀랐어요. 한자보다 쉬운가요?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자는 너무 복잡해요. 같은 글자인데 읽는 방법이 여러 개이고. 미사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음독, 훈독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쿠라가 덧붙였죠. 저는 이들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일본어의 핵심인 한자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한다니요. 그럼 한글을 배우고 나서 어떤 점이 좋았어요? 희나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쓰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한자는 획수도 많고 헷갈리는데 한글은 금방 써져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만의 비밀 언어 같아서 재밌어요. 유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학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이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숨기는 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만 쓰거든요. 수업 시간엔 당연히 일본어로 써요. 미사키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방과 후에 카페 갈래요? 오늘 호카고에 카페 갈래요? 수학 숙제 너무 어려워. 수가쿠 슈쿠다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쓰면 더 편해요. 한자 변환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들의 체계적인 사용법에 감탄했어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혹시 다른 반 친구들도 이렇게 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쿠라가 신나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혼날 것 같아요. 희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어 공부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일본어도 잘해요. 그냥 쓰기만 한글로 하는 거예요. 미사키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저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언어 도구를 발견한 거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언어는 살아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변하고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학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언어 사용법을 더 자세히 연구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희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전혀요. 오히려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옥상을 내려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자라는 전통적 문자 체계에 대한 부담을 한글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대적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가설을 세웠어요. 한본어 현상은 일본 젊은 세대가 한자의 복잡성에서 벗어나려는 자발적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거였죠. 다음 주에는 이 현상이 다른 학교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세타가야 지역만의 특수한 현상일까요? 아니면 더 광범위한 변화의 시작일까요? 희나와의 두 번째 만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세타가야구 도서관에서였어요. 저는 한본어 관련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희나를 발견했죠. 교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연구 자료 찾고 있어. 희나는?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희나 옆에는 초등학교 6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동생 유우토예요. 유우토야, 인사해. 유우토는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유우토는 글 읽기를 어려워해요. 희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난독증이라고 하나? 한자가 막 뒤섞여 보인대요. 특히 복잡한 한자는 아예 못 읽어요. 저는 유우토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아이는 책장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림책 코너 근처에 서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집어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우토야, 책 좋아해? 유우토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자가 어려워요. 간신히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희나가 설명해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글자 배우는 게 힘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금방 외우는데 유우토는. 그때 저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유우토야, 혹시 한글은 어때? 한글이요? 희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설마. 한번 시도해보자. 한글이 유우토에게도 쉬울 수 있어. 저는 노트에 간단한 한글을 적어봤어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우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건 기역, 이건 니은, 이건 디귿이야. 유우토의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한자와 달리 한글의 간단한 모양이 아이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가, 나, 다. 저는 기본 글자들을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유우토가 따라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발음은 어설펐지만 글자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유우토야.
너 지금 읽고 있어. 희나가 흥분했어요.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우토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죠. 처음엔 자음과 모음만 배웠어요. 하지만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유우토는 생각보다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2주차에는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가방, 학교, 친구. 유우토가 한 글자씩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정말 잘하네. 유우토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어요. 글자를 읽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아이는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3주차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우토가 직접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유우토입니다. 나는 책을 읽고 싶어요. 어설프지만 분명한 한글이었습니다. 희나가 울먹였어요. 유우토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문장을 혼자 썼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희나가 할아버지도 데려왔어요. 8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백내장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지신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요즘 책 읽기 힘들어 하세요.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희나의 할아버지께서는 전형적인 전후 세대였어요. 어릴 때 한자 교육을 받으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복잡한 한자를 구별하기 어려워지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한글이에요. 유우토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할아버지께서도 의아해하셨어요. 이걸 왜 배워야 하나? 하지만 유우토가 한글로 쓴 글을 보여드렸을 때 표정이 바뀌셨습니다. 유우토가 이걸 썼다고? 네. 할아버지도 해보세요. 놀랍게도 할아버지께서는 유우토보다도 빨리 한글을 익히셨어요. 이미 언어 능력이 있으시니까 구조만 이해하면 되는 거였죠. 한 달 후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물론 한글로요. 교수님 고마워요. 이 나이에 처음으로 손자와 문자로 대화해요. 그날 도서관에서 저는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우토와 할아버지가 한글로 쓴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유우토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유우토도 사랑해요. 함께 공부해서 기뻐요. 희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우리 가족을 바꿨어요. 유우토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고 할아버지는 다시 글 쓰는 재미를 찾으셨어요. 저는 이 순간 한본어 현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나 문화적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한자의 복잡함 때문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도구였던 거죠. 난독증이 있는 아이, 시력이 나빠진 노인, 한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이들 모두에게 한글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한본어를 바라보게 됐어요. 이건 언어학적 현상을 넘어서 사회적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우토가 마지막에 제게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교수님, 나는 머리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려운 글자를 못 배웠을 뿐이에요. 이 한마디가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본어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유우토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던 중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어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마침 도쿄대학교에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와세다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정태원이라는 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정태원은 25세로 한일 비교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어가 유창해서 한본어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태원 씨,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어떤 일이신가요? 연구실에서 만난 정태원에게 지금까지의 발견들을 설명했습니다. 희나와 친구들의 이야기, 유우토의 변화, 할아버지의 소통. 모든 걸 들려줬어요. 정태원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교수님,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요. 어떤 면에서? 이 현상이 한국의 역사와 너무 비슷해서요. 정태원이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이유를 아시죠? 물론이죠. 백성들이 한자를 어려워해서. 맞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을 보세요. 정태원이 책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본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죠? 정태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금 일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600년 전 조선의 백성들과 똑같아요. 말은 할 수 있는데 글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한자는 일본어에도 완전히 맞지 않는 문자 체계예요. 음독, 훈독으로 억지로 맞춰 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중국어를 위한 문자죠. 그럼 지금 일본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언어에 더 적합한 문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종대왕처럼요.
정태원의 분석은 계속됐습니다. 한글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표음 문자라는 점이에요.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죠. 일본어도 기본적으로는 음성 언어인데 한자라는 표의 문자로 쓰려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도 표음 문자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한자와 섞어 써야 하니까 여전히 복잡하죠. 언제 한자를 쓰고 언제 히라가나를 쓸지 판단해야 하니까요. 정태원이 예시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타라시이세로울을 쓸 때 한자로 써야 하는지 히라카나로 써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한글로는 그냥 아타라시라고 쓰면 끝이에요. 그럼 한본어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태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언어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라고 봐요. 반항이나 일탈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적응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국어도 처음엔 한자로만 썼어요. 하지만 한글이 나오면서 점차 한글 사용이 늘어났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요. 정태원이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에 끌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쉽고 빠르고 정확하니까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장점이 더욱 부각되죠. 디지털 시대요? 네.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입력할 때 한자 변환 과정이 번거롭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바로 입력되니까 훨씬 효율적이에요. 저는 정태원의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한본어는 기술 발전과도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현상이 계속 확산될 것 같나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실용성을 중시하니까요. 정태원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짚어줬습니다. 교수님, 이건 문화적 침입이 아니에요. 언어 도구의 차용이죠. 마치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가타카나를 만든 것처럼요. 가타카나 비유가 흥미롭네요. 맞아요.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 가타카나를 쓰듯이 이제는 한자의 대안으로 한글을 쓰는 거죠. 그날 오후 정태원과 함께 희나의 학교 근처를 걸었습니다. 정태원이 직접 학생들과 대화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운 좋게 방과 후 희나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 정태원이에요. 학생들이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우와,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사쿠라가 신기해했어요. 네. 여러분이 한글 쓰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정태원이 학생들의 한글 사용법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잘 쓰시네요. 한국 사람보다 더 정확해요. 정말요? 희나가 기뻐했어요. 네. 그런데 왜 한글을 배우게 되셨어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요. 한글은 쉽고 예뻐요. 아이리가 답했습니다. 정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글이 배우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대단한 거 아세요? 왜요? 6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정태원이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줬어요. 학생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네요? 이유이가 물어봤어요. 전혀요. 오히려 언어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정태원과 함께 연구 방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교수님, 이 현상을 꼭 학술적으로 기록해주세요. 언어학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변화예요. 정태원의 말이 제게 큰 확신을 줬습니다. 한본어 현상은 반항이나 일탈이 아니라 언어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었던 거죠. 정태원과의 대화 이후 저는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에 나섰습니다. 감정적 공감을 넘어서 과학적 분석이 필요했거든요. 한 달간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놀라운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먼저 한본어 사용자들의 특성을 분석해봤습니다. 총 2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한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 중 73%가 한자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자를 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었죠. 획순을 외우기 어렵다. 45% 음독과 훈독이 헷갈린다. 38%. 비슷한 한자를 구별하기 어렵다. 32% 스마트폰 입력이 번거롭다. 28%. 반면 한글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글에 어떤 점이 좋나요? 배우기 쉽다. 89% 쓰기 빠르다. 76%. 예쁘다. 71% 스마트폰 입력이 편하다. 67%. 수치만 봐도 명확한 차이가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희나에게 부탁해서 한본어 사용자들과 비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같은 문장을 한자로 쓰는 것과 한글로 쓰는 것의 시간을 재는 거였죠. 테스트 문장 오늘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한자 평균 45초, 한글 평균 18초.
시간 차이가 2배 이상 났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입력에서는 더욱 극명했어요. 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어요. 희나가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효율성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유우토 같은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한자 인식률은 평균 23%였는데 한글 인식률은 무려 87%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자존감 변화였어요.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의 설문 결과를 비교해보니 글쓰기에 자신이 있다. 22%에서 78% 친구들과 문자로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 34%에서 91%.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이 재밌다. 19%에서 83%.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글은 이들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감의 원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태원과 함께 이 결과들을 분석하면서 중요한 가설을 세웠어요. 교수님, 이건 문자의 민주화 과정 같아요. 문자의 민주화요? 네. 복잡한 한자는 일종의 진입장벽이었는데 한글이 그 장벽을 낮춰준 거죠. 정태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한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글쓰기 빈도가 현저히 늘어났거든요. SNS 게시물 작성 빈도 한글 사용 전 주 2.3회. 한글 사용 후 주 8.7회 글쓰기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더 많이 쓰게 되는 거네요. 희나가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특별한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우리만의 글자라는 소속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도구를 넘어서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한 학생의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자는 어른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글자 같아요. 하지만 한글은 우리가 선택한 글자예요. 뭔가 우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본어 현상은 단순한 효율성 추구가 아니라 젊은 세대의 자기 결정권 표현이기도 했던 거죠.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성과 관련이 있었어요.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문자 입력 시간 10대 3.2시간. 성인 1.4시간. 이 아이들에게는 문자 입력 속도가 곧 소통의 질이에요. 정태원이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글 입력이 한자 입력보다 60% 이상 빠르다는 테스트 결과도 나왔어요. 특히 예측 변환 기능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언어 창조력의 변화였어요.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한 학생들이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는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야바인데 야바이인데, 다이스키에 다이스키에, 겐키데쇼? 겐키데쇼? 기존의 일본어 표현에 한국어적 어미를 붙이거나 한글의 표기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조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어요. 이건 언어의 융합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 변종의 탄생이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니 한본어 현상의 핵심 동력이 보였어요. 1. 접근성 한글의 단순하고 체계적인 구조. 2. 효율성 디지털 시대의 빠른 입력 속도. 3. 포용성 학습 장애나 시각 장애가 있어도 사용 가능. 4. 정체성 우리만의 글자라는 소속감. 5. 창조성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 한글이 일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니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현상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언어사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다음 단계는 이런 변화가 일본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한본어는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요? 연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는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언어학 학회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왔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희나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우리가 공개 발표회를 열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나요? 공개 발표회요? 네. 한본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직접 설명하고 싶어요. 희나의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17세 고등학생이 주도하는 공개 발표회라니요. 어디서 열 예정이에요? 시부야 센터가이에서요. 허가도 받았어요. 시부야 센터가이. 일본 젊은이 문화의 중심지에서 한본어 발표회를 연다니 상징적 의미가 컸어요. 발표회 당일 저는 일찍 시부야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시작 예정이었는데 이미 오전 11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참석자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대학생, 직장인, 심지어 중년 부모님들도 보였어요. 희나와 친구들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마이크와 스크린을 설치했더군요. 교수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희나가 달려와 인사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SNS에 올렸는데 순식간에 퍼졌어요. 발표회가 시작되기 전 저는 참석자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눠봤어요. 한 직장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딸이 한글로 문자를 보내는데 뭔지 궁금해서 왔어요. 대학생은 한국어 배우고 있는데 일본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싶어서요 라고 했어요. 드디어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희나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타가야 여고 2학년 나카무라 희나입니다. 관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한본어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예요. 희나가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보여줬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우리가 일본어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어를 사랑해요. 다만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희나가 실제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문장을 한자와 한글로 각각 써서 비교하는 거였어요. 이 문장을 스마트폰으로 쓸 때 몇 초가 걸리는지 재볼게요. 실제로 시연을 했습니다. 한자는 43초, 한글은 19초가 걸렸어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쿠라가 나섰어요. 저는 원래 글쓰기를 싫어했어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요. 사쿠라가 자신의 변화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는 매일 일기를 써요. 친구들과 문자도 많이 주고받고요. 한글이 제게 글쓰기의 즐거움을 가르쳐줬어요. 세 번째로 유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본어를 쓴다고 해서 한국어를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한글이라는 문자 도구를 빌려 쓰는 거예요. 마치 일본이 가타카나로 영어를 쓰는 것처럼요. 유이의 비유가 정확했어요. 관중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리였어요. 한본어를 쓴다고 해서 일본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어로 감정을 표현해요. 다만 글자만 다를 뿐이에요. 다섯 번째는 미사키가 나섰습니다. 저희에게 한글은 자유의 상징이에요. 복잡한 한자 때문에 표현하고 싶은 걸 포기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유우토였어요. 12세의 유우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유우토예요. 관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원래 글을 못 읽었어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요. 유우토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책을 읽는데 저만 못 읽어서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나가 한글을 가르쳐준 후에는 달라졌어요. 유우토가 자신이 쓴 글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유우토. 나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관중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이제 저도 친구들과 같아요. 책도 읽고 문자도 보내요. 유우토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머리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려운 글자를 못 배웠을 뿐이에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나서 결국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마지막에 희나가 다시 나와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한본어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어요. 이건 문자 전쟁이 아니에요. 더 나은 도구를 찾은 평범한 사람들의 혁신이에요. 희나의 마지막 말이 저에게는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언어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언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발표회가 끝난 후 예상외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 중년 아버지가 딸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대학생들은 희나에게 한글 배우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우리 반에도 유우토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볼 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유우토의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무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80세 노인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글자를 배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손자와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셨어요. 이 나이에 처음으로 손자와 진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께서 유우토가 쓴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함께 한글 공부해서 기뻐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부야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작은 선언이 언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시부야 발표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해외 학회에서도 발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 자신이 가장 크게 변한 것 같아요.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발견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발견이라기보다는 증인이 되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언어가 살아서 변화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거니까요. 연구실 책상 위에는 지난 8개월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희나와 친구들의 인터뷰 기록, 유우토의 변화 과정, 할아버지의 편지들, 250명의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정태원과 나눈 수많은 토론들. 이 모든 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논문이 아니야. 이건 책이어야 해. 학술 논문으로는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담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유우토의 눈물, 희나의 열정, 할아버지의 감동.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들은 차가운 학술 용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제목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한본어 세대 문자를 바꾸는 아이들. 제목을 쓰고 나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이 책은 단순한 언어학 연구서가 아니라 변화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서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책은 2025년 봄 도쿄 시부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혁명에 대한 기록이다. 첫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정말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희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희나야, 혹시 시간 있어? 네,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책을 쓰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다음 날 익숙한 카페에서 희나와 만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단골이 된 곳이었어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혁명이라고 생각해? 희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혁명이라니.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냥 편한 방법을 찾은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어 사용 방식을 바꾸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희나의 순수한 반응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줬어요. 혁명이라는 건 때로는 혁명을 일으키는 당사자들도 모르는 채로 시작되는 거니까요. 유우토는 어때? 요즘도 한글로 글 써? 네, 매일 일기 써요. 어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3페이지나 썼어요. 3페이지요? 네. 예전에는 한 줄도 쓰기 싫어했는데 지금은 멈출 줄을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기록할 가치가 있는 변화라고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정태원의 도움이 컸어요. 한국어 전문가로서 한글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건 물론이고 언어 변화의 역사적 관점도 제공해 줬거든요. 교수님, 이 책에 훈민정음 서문을 넣으시는 게 어때요? 훈민정음 서문을요? 네. 유우토 군이 쓴 문장과 나란히 놓으면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정태원의 제안은 탁월했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의 마음과 현재 일본 아이들의 마음이 연결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었거든요. 책의 마지막 장에 저는 이 두 문장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왼쪽에는 훈민정음 서문이 한 구절.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오른쪽에는 유우토가 쓴 문장. 나는 유우토. 나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600년의 시간차를 두고 같은 고민, 같은 해결책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책을 쓰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언어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언어는 사람의 자존감, 정체성, 꿈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유우토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자신감의 회복이었어요. 희나에게는 자유의 상징이었고 할아버지에게는 손자와의 소통 다리였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쓸 때는 감회가 남달랐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본어 세대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낼 언어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것이다. 원고를 완성한 후 저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희나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교수님, 책 다 쓰셨어요? 응. 너희들 덕분에 멋진 책이 됐어. 제목이 뭐예요? 한본어 세대 문자를 바꾸는 아이들. 희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우리가 책에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이야. 그때 희나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교수님, 사실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거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지금 기분은 어때? 뿌듯해요. 그리고 책임감도 느껴져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17세 소녀의 입에서 나온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깊은 울림을 줬어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10년 후에는 한본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희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같은 아이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더 쉽고 더 자유로운 방법을 찾는 아이들 말이에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록한 건 단순한 언어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걸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언제나 젊은 세대로부터 나온다. 한본어 세대가 보여준 것은 문자의 혁신이 아니라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었다. 점을 찍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이 책이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른 희나들, 또 다른 유우토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52세에 만난 이 작은 혁명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를 세상과 나누고 싶었어요.